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서울시립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 10개 대학 중에 이제 한 개 대학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대학이죠. 자, 2025학년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점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모집 전형별 인원이 변화가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1,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일반 전형이요. 대략적으로 인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2가 80명에서 185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수능 최저 신설을 했습니다. 자, 각각의 전형 요소에 대해서 바뀐 점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으로요. 고교별 추천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인데요. 공통 일반이 90%고요. 진로 선택이 10%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요. 모집 인원은 감소가 됐습니다. 자, 최저 학력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저 학력 기준은요. 등급 앞 7 이내입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2 역시 모두 동일합니다. 등급 합 7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반영교과의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90%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10%가 반영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허나 지금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3개 반영해서 전 과목 반영이므로 진로 선택 과목에 누수가 없도록 꼭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두 개로 나눠진데요. 첫 번째는 단계별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 1, 그 다음에 일괄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 2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먼저 단계별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고요. 3배수 선발을 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자의 탐구 능력, 전공 분야의 학업 장제력,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의 충실성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요. 면접평가의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40%에서 50%, 10%를 늘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 10%를 늘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 제가 생각하기엔 기존의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한 40%가 지금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늘린 10%는 뭐가 된다? 이 학생들의 탐구 능력, 그 다음에 학업 잠재력을 확인하고자 해서 10%를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2입니다. 일괄 전형이죠. 서류평가 100%고요. 수능 최저를 신설을 했습니다. 인원 증가가 80명에서 18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게 되면요.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이고요. 두 개의 영역 등급합 5 이내이고요. 한국사 4 이내입니다. 자, 어떤가요? 주변에 있는 경희대학교와 외국어대학교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따라서 시립대가 판단하기에는 본인들 라인업이 경희대랑 그 다음에 한국외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2에서요. 경영학부는 최저 학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학과들은 다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데 경영학과만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되냐?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선 단순히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서류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 능력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신 등급이 2점대 초반 또는 중반인 학생들도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전에 좀 0.2, 0.3으로 부족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요, 기존 거와 똑같습니다. 네. 2024년도 전형 방법과 2025학년도 전형 방법이 똑같습니다. 달라진 점은요, 모집 인원이 1명 줄었다는 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논술이 70% 반영되고요. 내신이 30% 반영됩니다. 내신 30% 반영이라는 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따라서 논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신이 좀 상위권인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논술 점수에서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수능 정시입니다. 수능 전형. 정시에서는요, 반영 비율이 현행과 똑같습니다. 2024년도와 2025학년도 바뀐 점이 없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가 35, 수학이 30, 영어가 15, 탐구 20 되겠고요. 인문계열 2에서는요, 국어 35, 수학 40, 영어 15, 탐구 10 이렇게 반영합니다. 인문계열 3에서는요, 국어 35, 수학 25, 영어 25, 탐구 15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자, 자연 계열에서는요, 국어 20, 수학 40, 영어 10, 탐구 30. 자연 계열 2도 국어 20, 수학 35, 영어 10, 탐구 35. 자연 계열 3에서는 국어 20, 수학 35, 영어 10, 탐구 35 반영이 됩니다. 즉 2024학년도랑 2025학년도가 수능 반영 비율이 똑같다, 현행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 방법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탐구 영역 반영의 과목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사회 탐구 영역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체 편함 표준 점수 적용 시에요, 계열별 변함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문계열인 같은 경우 사회탐구 2개 과목 모두 선택 시에는 3%의 가산점을 주고요. 자연계열, 과학탐구 2개 과목 모두 선택 시에는 7%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사탐, 과탐 영역을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가산점에서 차별을 두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반영 비율이 약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립대학교 전형시행계획 총평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2에서요, 최저 학력 기준이 등급합 2, 등급합 2개 5이므로 상대적으로 내신 반영이 좀 커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이 50% 강화되어서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또 인문계열 3의 영어 등급별 배점 차이가요, 기존의 2점 차이에서요, 등락폭이 4점 차이로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에서 바뀌는 거, 정시 다군이 신설되었습니다. 융합응용화학과 8명을 정시 다군에서 모집을 한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계획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